어제 정유라 씨 관련해서 덴마크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송환을 결정했는데 바로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정유라 씨의 변호인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Appeal to the higher court where they'll make a ruling later, probably in a month or two, I think. That is actually one of her main reasons that she wants to stay in Denmark. If they could just provide some kind of security, some guarantee that she would be able to see her son when she's simply afraid that they will take her child away from her and use it against her in this case. 일단 김남국 변호사님 예상대로 항소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또 시간이 굉장히 좀 판결 결과가 빨리 나온 상황인데요. 예. 1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의 송환 결정 자체가 옳았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 항소를 상황이지만 2심의 법원의 결정도 크게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요건 자체에만 해당이 되면 사실은 송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정유라 씨가 법원에서 호소할 수 있는 내용, 변론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범죄 혐의 사실이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내용밖에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다, 정치적인 사건이다 주장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법원에서 받아들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송환 요청의 기초가 되는 범죄 사실 자체가 나하고는 무관하다는 어떤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이와 관련된 내용 자체는 우리 법원에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 바로 확인을 해준 것이 법원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입니다. 그 체포영장 발부를 할 때에 검찰에서 청구한 그 범죄 사실, 정유라 씨에 대한 어떤 범죄 사실 자체가 일견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됐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덴마크 법원에서도 우리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예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덴마크에서의 그 정유라 씨의 변호인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봐줄 어떤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봤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이 아까 저 변호사는 한 달, 두 달 얘기를 하던데 저희 누군가 유섬나 씨인가요?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는 굉장히 길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빨리 끝나나 봅니다. 네, 이제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심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아니라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었고요.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끝난 다음에 또 유엔 인권위원회에 또 제소를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다툰 상황이었지만 정유라 씨하고는 조금은 이제 절차나 신속 기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국장님 얘기를 보면은 아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 보장도 해줘야 되고 내가 볼 수 있게 해주면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구속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그렇죠. 정유라 씨는 그동안에도 거의 이제 아들이 나의 전부다. 무엇보다 우선한다라고 여러 차례 SNS에 쓰고 그런 얘기를 또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정유라 씨는 엄마 최순실 씨와는 관계가 많이 틀어졌고 지난번에 남자친구 사귀는 과정에서도 이른바 조폭까지 동원해서 떼어놓으려고도 했었고 또 언니까지 같이 최순득 씨랑 같이 만나서 또 아이 낳지 마라 그랬죠. 이렇게까지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정유라 씨는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머니와의 그런 갈등 속에서 정유라 씨가 그렇게 승마에 큰 애착을 느꼈던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어떤 자신의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아들로부터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덴마크에 있으면서도 계속 아들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아들을 만나게 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동국 대표, 이게 우리 검찰에서 불구속 해줄 테니 들어와라 이런 게 가능한가요? 애기 보게 해줄 테니까 들어와라 이런 게 가능합니까, 협상이? 지금 이제 그게 우리나라 이제 폴리 바게닝이라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지금 돼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사건에 어떤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유라 씨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아주 별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구속 상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검찰이 그런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를 보더라도 말이죠. 그럼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있으면서 아기를 데리고 지금 구치소에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따로 밖에서 아이를 봐주고 있는 거죠. 봐주면서
구치소에 이제 자주 데려다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애를 자주 보고는 있다고 그러는데 본다면은 국내에 들어와도 사실 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면회를 할 수 있는 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굳이 저게 이제 반드시 뭐 불구속 상태여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접근권을 얼만큼 보장해 줘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을 달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애가 워낙 어리기 때문에 모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A에 대한 어떤 보호 심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저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들은 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네. 사실은 정유라 씨를 구속해서 수사를 할지 불구속해서 수사를 할지는 검찰에서 정유라 씨를 수사를 해봐서 범죄 혐의가 얼마만큼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범죄 혐의에 어떤 직접적으로 얼마나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대와 관련된 업무 방해와 관련된 내용인데 어떤 범죄 혐의나 어떤 내용에 비춰봤을 때 미성년자였던 정유라 씨가 이것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교수를 만나고 또 뭐 어떤 노력을 했을 것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최순실 씨가 뭔가 했다고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유라 씨가 들어와도 불구속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는 본인이 구속될 거를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얘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또 특히나 법원에서 또 영장을 발부를 할 때에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또 고려할 대상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아이가 한두 살짜리를 돌봐야 되는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 지금 사실은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적으로 돌볼 사람이 그렇죠. 없다라고 한다면 네. 법원에서도 판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덴마크에서의 어떤 아이를 돌보는 상황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들어와서 최순실 씨 수사를 받았을 때 예. 최순실 씨 재판에 어느 정도의 어떤 진술을 하게 되고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닌가. 예.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뭐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구금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예.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도 포함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 구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에게 불리한데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는 예. 결국에는 최순실 씨 재판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것밖에 생각할 수 김남국 없는 변호사 얘기는 이게 핑계라는 그런 얘기인 않나 것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정유라 씨도 그렇고 이 손자 아들도 그렇고 최순실 씨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과거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한번 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신경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애기가 거기서 보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말도 그만 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독일 오게 된 것도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네. 애기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여전히 강한 투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특검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 다 어리손자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딸하고 손자하고 누가 더 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냥 울더라고요, 계속. 그 손자하고 딸 얘기 나오고. 그리고 근데 이제 마스크로니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소국장님 어제 또 얘기한 게 망명 얘기에 대해서 망명 신청 안 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전에는 뭐 고문에다가 인권유린 이런 주장 해 왔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마치 이제 덴마크로 망명 신청을 할 것처럼 예. 그 전 변호사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또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안 하겠다라는 부분은 아마 본인이 뭐 안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도 있을 것이고 또 했을 때도 그걸 현 단계에서 봤을 때 덴마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거 보면 1심 판결에서 송환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덴마크 정부에서도 저런 상황에서 망명 신청을 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저는 정유라 씨가 안 들어오는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게 어떤 아이 문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뇌물죄 관련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정유라 씨의 어떤 증언이나 진술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수혜자니까. 부분도 그렇습니다. 직접 이제 그 당시 뭐 말을 탔던 당사자이기도 하고 엄마가 중심이 돼서 일을 했지만 정유라 씨도 상당 부분 그 당시
삼성 측 관계자와 만날 때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그 말을 샀을 때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말을 산 것이고 어떤 얘기들이 오갔다.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게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나 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상당히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아마 최순실 씨가 지금 안 들어오려고 자꾸 저렇게 항소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사이에서 정유라 씨가 저희들보다 아는 게 훨씬 많겠죠, 일단. 아유,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엄마는 부하 직원이라 그냥 단순히 부하 직원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농단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자기가 아는 선에서 상식적인 자기가 지켜봐온 관계를 얘기를 했겠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정유라 씨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다고 추측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반대입니다. 정유라 씨가 커온 가정이라든지 그때의 연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자기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애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유라 씨가 과연 저런 일들에 많이 관여를 해갖고 많이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나온 얘기들을 보더라도 좀 한편으로는 정말 어이없는 발언들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대 특혜 입학하고 관련해서 자기는 학교에 한번 가본 적도 없다. 자기가 거기 지금 1년 다닌 걸로 돼 있고 2년째 휴학한 걸로 돼 있는데 학교 한번 가본 적도 없다. 자기가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 시험 한 번 본 적도 없고 출석 한 번 해본 적 없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거는 사실은 엄마가 다 했고 나는 그 학교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망명 얘기는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정유라 씨 입장에서 망명을 제대로 알고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은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와전이 돼가지고 망명 얘기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정유라 씨한테 적용된 혐의가 입학 비리라든지 그다음에 승마 지원 이런 좀 어쩌면 뇌물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게 어떻게 망명 사유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만약에 자기 입으로 정치적 망명을 얘기했다면 뭘 몰라서 한 얘기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미루어 봤을 때 모를 거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고, 뭐 아니면 좀 와전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김남욱 변호사 한번 봐보세요. 2년이나 어쨌거나 최적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전공도 모른다? 이거는 너무 자기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닌가요? 너무 전공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짓말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입학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바랬고 또 입학한 다음에 SNS상에 내가 이대 합격했다라고 하면서 자랑도 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어떤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교수님한테 과제, 형편없는 과제긴 하지만 과제도 또 제출을 했고 또 뭐 여름에 뭐 여름방학 때 뭐 계절학기를 또 들었는데 그 계절학기와 관련된 뭐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뭐 해외로 뭐 가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거기에 또 프로그램에 혼자 참여해갖고 따로 뭐 이렇게 활동만 하고 뭐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만 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공 자체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예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매를 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런 표현 자체가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더 사게 하는 겁니다. 본인이 성실하게 했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뭐 형편이 어려워서 뭐 아이도 출산을 하게 됐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진 못했다. 그랬는데 학점을 나오고 보니까 이렇게 학점이 나와서 사실상 성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도 의아하게 생각했다라는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아예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재판부의 뭐 이야기 뭐 받아들이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할 뿐더러 국민들, 한국에 있는 국민들도 저런 소식을 다 접했을 때 오히려 더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데 이런 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얘기를 했어라고 다시 쳐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누굴 보고 배우겠습니까? 집에 부모님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이렇게 드러났지만 개인 생활에서도 어디 가서도 갑질을 하고 또 선생님한테도 고등학교 때부터 뭐 선생님을 뭐 예를 들면 그 교육청 이야기해서 뭐 이렇게 정리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속에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짓말들이 우리가 법정에 가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라도 거짓말이 잘 안 나오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예. 자기 전공도 모른다는 거짓말들을 하는 거는 이 예. 사고 구조 자체가 그 어머니의 그 딸로서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순실이가 독일에서 귀국 전에 딸한테 어떤 지침을 다 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송환 절차가 들어갈 일절 거고 모른다고 해라. 이랬을 때는 예. 일단 이렇게 저렇게 해라. 예. 끝까지 버티라. 그럼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면은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정유라 씨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공도 모르겠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소국장님.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이거는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최순실 씨 엄마 아버지는 그냥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일한 그런 거였지 어떤 국정농단 이런 데 개입한 건 아니다.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도왔던 사람이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정유라 씨가 할 수 있는 얘기도 뭐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 그러니까 최순실 씨나 정윤회 씨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과의 이 어떤 고리 이런 것을 최대한 이제 분리를 해내는 거죠. 아버지, 엄마도 그냥 도왔을 뿐이지 뭐 별 역할을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은 아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네. 지금 답변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